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산하의 오역. (5,000년이) 넘는다고 하는 한반도의 역사, 선사시대가 아닌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하는, 하여튼 기록으로 남은 역사가 5,000년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기독교라는 것이 얼만큼의 역사를 갖고 있는가? 그 중에 특히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1940년, 45년 해방된 다음에, 적어도 남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그때부터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적었다고 하거든요. 이승만 정권 지나면서 특히 60년대 급증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입니다. 산하의 오역. 네. 산하님께서도 크리스마스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자, 안녕하십니까, 산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까. 네. 잠깐 오늘 띄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와 연관이 좀 많이 있으시죠? 크리스마스와 연관보다는 저희 집안 자체가 크리스마스 때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왔으니까요. 바로 저희 아버지 가족들이 예. 저희 북한 흥남부두를 떠나가지고 부산에 왔거든요. 와. 제주 처음에 거제도 가셨다가 제주 가셨다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군요. 결국 바람찬 흥남부두를 나오신 셈이고 그게 마지막 철수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루어졌으니까 24일 날. 예. 그러니까 하루에 다 배가 떠난 게 아니었고요. 그건 아닙니다. 12월 한 중순부터 이미 그 철수가 시작이 됐었고요. 네. 근데 그 막판에 어떤 그런 좀 극적인 사건들이 많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때 철수하신 분들이 10만 단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 한 척에만 탄 게 14,000명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왜 저희 항공이 뽕짝 가운데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도만강 푸른 물에, 네네. 해저문 소양강, 예. 그다음 천동사 박달재. 네. 그 가운데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예. 그렇게 말입니다. 저 금요일 날 순서 이름이 이제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이영미 선배. 예. 그렇습니다만, 그래요.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고 또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연말이고요. 그 후손들에게까지 각인되어 있는, 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한 일가족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사를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가 숨어 있는 그런 사건일 텐데요. 마침, 이번 주가 24일이 끼어 있는 주니까. 그럼 이번 주는 그런 흥남부두.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일사후퇴 예. 전까지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해 주시죠. 잠깐 제가 뽕석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가사를 좀 들어보면은. 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보았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올러 왔다인데. 네. 그러니까 왜 국제시장에도 나오죠. 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장면들이요. 영화 국제시장. 예. 네네. 사실 그게 저희 아버님 보시면서 많이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게 그 당시 정말로 저거 내 모습이다. 그 당시 나이가 저희 아버님 연배, 딱 고연배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11살 연배였고, 딱 또 동생 정도 또래 갔다가 억지로 끌고 나왔던, 이제 그런 수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단 흥남이란 데가 왜 그렇게 됐는가. 네. 보면은, 먼저 전쟁 양상을 잠깐 얘기를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네. 북한 인민군을 몰아내고 북진을 개시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상당히 순조로웠어요. 그렇죠. 평양을 네.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그 원산 같은 경우는 해병대가 또 하나의 미국 해병대가 상륙을 준비를 해요. 작전을. 네. 근데 상륙을 기뢰가 있어가 기뢰를 제거한다고 좀 시간을 기뢰. 끕니다. 아, 예. 근데 상륙을 해보니까 벌써 국군이 와 있는 거예요. 아. 육로로 올라온 거죠. 벌써? 예. 그러니까 미국 해병대가 되게 그러니까 거의
환영 미국 해병대 한국군 일동이 된 거죠. 예. 되게 뻘쭘하게 된 거죠. 뻘쭘하기도 하고 날로 먹기도 하고. 예. 근데 날로 먹은 거 아니죠. 되게 황당한 거죠. 자기가 목표 삼은 건데, 점령을 해버렸네? 그때 했으니까. 아, 그렇게 빨리 북진 속도가 그렇죠. 빨랐다는 얘기군요. 근데 네.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는, 이 대한민국 국토는 이 원산만 대동강, 그러니까 통일신라 국교까지 상당히 얇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그 올라가면 넓어집니다. 마치 머리 큰 가분수처럼 이 개마고원과 갑자기 동서폭이 넓어지죠. 그렇군요. 잘룩한 허리가 있고. 예. 네. 그 그걸 어떤 지나면 하면은. 예. 대동강 원산만 그 짧은 라인이 아니라 개마고원 나오면 상당히 그 동서가 길어집니다. 게다가 지형도 험준하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원산을 장악한 다음에 더 올라가는데 네. 이 해병대가 이제 그 개마고원 쪽 진군을 해요. 네. 이제 그래서 개마고원 쪽에 그 당시에 북한의 임시수도가 강계였습니다. 임시수도 강계. 예. 강계항에서 보수. 이제 가는데 네. 이제 가다가 만나는 게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가 왜 어디 험한 일을 간다. 네.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거기는 어떻게 한다 하는 이제 관용어를 쓸 때 삼수 갑산. 그렇죠. 네네네. 그 삼수갑산이라는 데가 함경남도의 아주 오지 중경 오지인데 네. 갑산은 산들이 갑옷같이 이렇게 있다 갑산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삼수는 새 강이 흐른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삼수인데 두 곳 다 거의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인간보다 짐승이 더 흔하다.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관의 통치가 잘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나 험한 귀향지로 많이 쓰였던 곳인데 유배지. 여기에 네. 이제 그 일제가 압록강 흐르는 삼수, 그 장진강, 부전강, 그 허천강에다가 네. 댐을 짓고 호수를 이제 만들어요. 네. 수력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서 호수가 크게 만들어지고 하면서 여기가 또 가뜩이나 추운 곳인데 더 기온 떨어지 아주 최고의 어떤 극한지가 됩니다. 한국에서.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춘천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그 겨울 되면은 호수 때문에 춥잖아요. 호수 때문에 춥죠. 그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생겨서 더 추웠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병대가 그쪽 진군을 하는데 미국 해병대. 예, 미군 네. 미국 해병대. 근데 그렇죠. 미군 네. 한국은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미군 해병대가 진군을 하는데 진군로 곳곳 산악지대에는 이미 누가 숨어 있었어요. 중국군들이었죠. 이미 중국군들이 까맣게 넘어와서 그 숨어 있었고 그 함정을 파놓고 들어오는 걸 이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리를 벌려놓고서 그렇죠. 해병대가 포위망으로 들어오길 그렇죠. 기다렸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해병대와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일본 지도를 썼어요. 일본 지도. 미군들이. 네네. 그러니까 장진을 초신어 표기했는데 초신. 네. 이제 장진호 전투가 벌어집니다. 정말로 극한적인 추위에서 벌어진 전투였고 중공군도 고생을 했고 미군도 고생했는데 중공군은 되게 해병대를 혼낸 전투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근데 또 해병대 또한 미군 해병대 또한 그 극한 속에서 동료를 떠매고 잃지 않고 그러니까 부상병들은 차에 태우고 보통들은 걸으면서 그리고 사령관까지도 걸으면서 그걸 빠져나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좀 그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그 장진호, 예. 장진호라는 게 호수, 예. 네, 겨울에 얼었고 특히나 그 해는 더욱 추웠대요. 그렇죠. 그래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중공군한테 포위당했다는 것을 알고 예.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에 비로소 실용화되기 시작한 헬리콥터나 그렇죠. 또는 비행기입니다. 그렇죠. 수송기. 하지만 그걸로 철수를 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공항에서 경비를 서야 하는 중대한과 대대병력은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멸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미국 해병대는 전우를 두고 가진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자, 제군들 드디어 우리는 모든 방향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고서는 전투를 치르면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네. 그리고 그 비슷한 얘기가 그 종군 기자 메리 히긴스 사람이 있는데 네, 메리 히긴스. 예, 그 히긴스라는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자예요. 맞습니다. 여자였고요. 저 사령관한테 지금 우리 후퇴하고 있는 겁니까? 예. Are you retreating now? 그러니까 그런 답을 하죠. 후퇴라니. goddamn. 우린 지금 다른 방면으로 different 디렉션으로 지금 어드밴싱 하고 있어. 라고 했던. 예, 그 히긴스라는 전군 기자가 우리 한국 해병대 그때 그야말로 갓 태어난 한국 해병대에게 통영 전투를 보면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칭호를 지었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병대가 아주 곤욕을 치면서 철수를 했습니다. 미군 네. 해병대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공군 또한 진격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함경남도 지역을 석권을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그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석권을 하고 네. 그 이제 덩케르크에서 네. 철수했듯이 흥남은 거의 마지막 보루였던 겁니다. 잠깐요. 이렇게 덩케르크에서 영국군이 철수한 거죠? 그렇죠. 그건? 영국군과 프랑스 잔류군이 철수했죠. 예. 근데 그야말로 이 흥남 부두에는 네. 거의 뭐 그 해병대하고 네. 미군 10군단 그리고 한국군 등등 무수한 군 장비가 몰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것들을 실어 나르는 것만 해도 벅찬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막대하고 처치 곤란한 존재가 흥남 부두에 깔리죠. 그게 바로 피난민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함경도 평안도 쪽은 되게 기독교세가 강했어요. 네, 맞습니다. 되게 네. 심지어 저희 아버님은 그런 농담하신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북한 지역에 미군이 들어오고 예. 이 남한 지역에 그 공산화됐으면 네. 좀 나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평안도 함경도는 되게 기독교가 강했고 네네. 되게 그러니까 이른바 좀 어떤 수장농도 없었고 이제 어떤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아, 하긴 지금 남쪽에는 농토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소작쟁이가 치열했고 그리고 북한에는 공업지역 흥남만 하더라도 그렇죠. 질소비료 공장이 있었고 그렇죠. 이렇다 한 산업시설은 북쪽에 다 거기가 있었거든요.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그만큼 또 공산당의 반공 세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남 부두에 모인 10만 명은 거의 북한 정권 들어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부두에 모여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나마 흥남 외곽 피난민들은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을 더 받다가는 흥남 부두를 못 지키기 때문에 예. 결국은 막습니다. 유엔군이. 하지만 그래도 들어와 있던 게 10만 명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흥남 시내로 부두로 진입하지 못한 분들도 더 많았어요. 훨씬 많았는데.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게 이미 흥남 부두 철수 시작될 때 이미 중공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네. 시가전이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와, 급박한 상황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말 그 10만 명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부짖는 상황이 됐는데 아이고. 여기서 이제 그 두 명의 한국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백선엽 장군, 백선엽 우리 한국군의 원로라고 하죠. 네. 이 양반도 어떤 뭐 친일파 시위가 있습니다만 네. 그 간도 특설 출신이고 그렇죠. 같은 거기 출신인 1군단장 김백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예. 이분은 그러니까 백선엽 씨의 예. 그 동료이고 예, 그렇죠. 그리고 자기보다 한 발짝 먼저 군단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 백선엽은 사단장이었고 그렇죠. 김백일은 군단장이 군단장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안경 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 10군단장 아몬드 소장의 고문 현봉학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건 그 뭐 친일파 시비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네. 어쨌든 김백일 장군과 이 현봉학 고문이 설득을 해요. 예. 피난민을 두고 갈 수 없다. 네. 저 사람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네. 이건 안 된다. 하고 심지어 김백일 장군 같은 경우는 국군은 걸어서 가겠다. 와.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로로 가겠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군요. 이제 어쨌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미군들도 도무지 어쩔 수가 없는지 정말 저 10만 명을 두고 간다는 건 이건 너무나 큰 비극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미군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군 장비를 버리고 그 자리에 피난민들 태워라. 는 명령을 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니까 가능한 물자가 풍부한 그렇죠.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장 극적인 상황이라고 할까요? 예.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한 건 화물선이었습니다. 화물선이요? 이름은 메레디스 빅토리라는 배인데 메레디스 빅토리. 네. 근데 이제 그 화물선 특성상 선원들이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화물선은 화물을 싣는 배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제 화물선 정원, 선원 정원 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많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랄까? 뭐 잠을 자거나 그렇죠. 뭘 하거나 예, 밥을 예, 먹거나 예, 그럴 예, 수 예. 있는 60명 화장실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이미 선원이 47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돼도 무너지더라도 2,000명 이상 모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장 그 배 선장 레너드 라루 네.
가 이제 결심을 하죠. 또 어떡해요? 화물과 무기를 다 버리고 피난민을 태워라. 예. 그리고 무조건 태워라. 네, 무조건 태워라. 그래서 몇 명이 타요? 그리고 피난민도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피난민들의 짐도 버려요? 네. 사람을 더 태우려고. 그 그 배에 무려 14,000명이 올라탑니다. 이거는 거의 그 아프리카, 그러니까 17세기 노예선도 네. 한 사람이 누울 자리를 딱 보고 태웠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 배는 한 사람이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제대로. 그럼 서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뭐 그냥 어떻게 앉았겠지만은 와. 빽빽이 들어서서 눕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7,600톤, 그러니까 세월호가 네. 6,000톤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거 조금 더 큰 배죠. 거기에 거기에 14,000명이 탄 거예요? 14,000명이 탄 겁니다. 어쩌셨겠습니까?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화장실도 물론 없죠. 그러니까 통제할 사람도 없는 아비규환이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돌보려고 했지만 식량은 없고,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이 배가 고프면 포악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 그럴 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예. 더 짜증나요. 그렇죠. 예. 더우면 더 그렇고. 예. 근데 이제 10만 명, 그 14,000명을 태우고 가는데 예. 그렇게 또 안에서 싸움도 났고 폭동도 이거 뭐 그런 기미가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향한 폭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인간들이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는데 그렇게 이제 타고 들어옵니다. 예. 부산항에 들어오는데 부산항에서 거부를 해요. 아니 왜요? 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그 당시 전쟁 때 밤에 네. 입항한 외국 선원들은 3번 놀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쟁 밤에 입항하면 스카이라인이 쫙 있는 거예요. 스카이라인이. 오? 여기 전쟁 중인데 맞아? 아, 불빛이 보였다는 거군요. 네. 딱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게 산 중턱까지 빽빽이 들어찬 어떤 천막집들. 그렇죠. 그리고 그랬군요. 그 안에서 배 밑에서 짐을 하역하겠다고 한 수만 명이 들끓면서 네. 치고받으면서 물건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보고 3번 놀랐다고 하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스카이라인 보고 놀라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저게 스카이 아니었구나 놀라고 그리고 3번째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 살겠다고 그거 달라고 뭐 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 하역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갖고 뭔가 좀 달라고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인파에 놀랐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부산은 그 정도의 포화 상태였어요. 아. 피난민을 수용할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14,000명을 부릴 수 없다 이거군요. 그렇죠. 흥남 부두에서 나온 게 10만 명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결국은 입항이 거부가 돼요. 세상에. 그래서 배를 이제 거제도로 봅니다. 거제로 가요. 그야말로 보트피플 신세였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자연의 이치란 건 참 이 지옥 속에서 이어지는 건가 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애가 태어나요. 배 안에서. 예. 5명의 애가 태어납니다. 잠깐만요. 예. 흥남에서 부산까지, 아니면 거제까지 아무리 옛날이지만 그래도 사흘, 나흘? 그 정도 걸려서 그럴 거예요. 예. 어영부영. 아무리 길게 가도, 늦게 가더라도 그럴 텐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만사계, 10,000명 중에 만사계 임산부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라고 지어줘요. 자기들끼리 부르기 쉽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태어난 애는 아닙니다만, 아기는 아닙니다만, 그때 그 배를 탔던 젊은 부부의 아이가 바로 이제 그 문재인 대표였죠. 그러니까 그 배, 즉 메르디스 빅토리 호에 타고 있었던 젊은 부부 사이에 나온 자손 중에 한 분이 바로 문재인.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정치인 세상에. 아니, 그리고 보니까 거제도라고 한다면은 혹시 이 배도 그러니까 우리 사나님의 부모님이 타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이 배는 메르디스는 아니었고 다른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다른 배였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선원들이 회고는 그렇게 해요. 이제 선원들이 회고하기를 이제 미국 로버트 런이라는 사람의 회고입니다. 네. 그들은 마치 지옥의 구덩이에서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를 발견한 듯이 올라왔다. 보따리를 이고 아이를 업고 있었다. 가판에 올라오면 차례 지하 5층 내려갔다. 그러면 뚜껑을 닫았다. 그 다음 4층, 그 다음 3층. 거기에는 화장실도 없고 불빛도 먹을 것도 물도 없었다.
승선은 밤새 진행돼서 다음날 동이 트고 정오가 될 때까지 계속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사흘간 항해했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진짜요? 예. 사망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5명이 늘어 있었어요. 야, 일단은 가슴이 좀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 식대 여기 손뼉이나 한번 치죠. 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제가 이제 거제도라는 데를 몇 번 갔는데 되게 뭐랄까 좀 그러니까 지금은 거제가 좀 잘 사는 동네되다 보니까 네. 되게 좀 인상이 좀 뭐랄까요 좀 빡빡했어요. 되게 이 모텔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숙박하는 거 되게 비싸고 아, 밥값 그래요? 비싸고 네, 그래가지고 네, 아, 네. 이심참 상합적이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얘기했어요. 언제 거제 주민들 만나서 얘기하다가 네. 이제 농담 삼아 했었어요. 아, 거제도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농담만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네. 그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가 피난민이 10만 명을 여기 살린다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오.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거제 주민들은 정말로 그 은인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피난민들한테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이제 그때 배가 도착하니까 일제히 몰려와서 준비한 물과 밥을 줬고요. 와.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도 주민들이 친척이 온 것처럼 잠자리와 먹을 걸 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야. 라루 선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화물선 선장은 네.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때때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배가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어떻게 한 명도 잃지 않고 그 많은 위험을 극복했는지를. 그해 크리스마스에 한국의 검은 바다 위에서 하나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여름이었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죠, 오히려. 겨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일 날 뻔했죠. 사람의 체온이 오히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제도 이제 당시 뭐 제가 미군에 대해서 그 당시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그 당시에 흥남에서의 미군 행동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원들을 피난을 시킨 거, 그러니까 그 장비를 버리고 그리고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태운 거는 정말 아주 휴머니즘이 충만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이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사람들은 네. 이제 거제 도민들. 그러니까 그 거제 아까 제가 김치 파이브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치 파이브. 근데 김치 파이브 가운데 이제 김치 파이브였던 네.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좀 다른 분들은 잘 언론에 안 나오셨는데 네. 이제 뭐 그 행방도 잘 모르고 하셔가지고 한 분 그 성함 밝혀도 될까요? 네. 이경필 씨 한 분 계신데 이경필. 필 네. 김치 파이브입니다, 이분이. 아, 이분이 파이브예요. 근데 5번째로 태어났네. 예.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아버님이 정착을 거제에서 하세요. 아, 네. 부친이. 네. 근데 다른 형제들은 다 생일을 음력으로 셌어요. 음력으로. 근데 이경필 씨만은 양력 12월 25일 날 생일상을 차려줬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예.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이제 사진관 하셨답니다. 사진관. 예. 근데 그 이름이 평화 사진관이었대요. 아유, 뭉클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나오면서 이제 그 할머니, 그러니까 이 자기 부친의 어떤 어머니는 두고 오셨거든요. 어서 가라, 나는 남아 있겠다. 뭐 늙었으니 죽이야 하겠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경필 계셨고, 선생의 할머니는 남아 계셨고요. 아, 네. 그러니까 성이별을 하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사진관 이름을 평화 사진관이라고 붙이면서 이제 평생 하셨고, 또 이제 아들도 이제 거제도에서 동물병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분한테 이런 이유를 남겼다고 해요. 뭐라고요? 갈치 한 마리 나눠 먹으려고 했던 이 도민들한테 네. 평생 감사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거제 도민들이 갈치 한 마리 나눠주려고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랬군요. 정말 그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제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죠. 네. 네. 아, 말이 이상하죠. 하여튼 뭐 두 번째 큰 섬이었죠. 근데 인구는 10만이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전쟁 중 우르르 몰리는 사람들 피난민이 15만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포로 수용소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막대한 인구가 밀어닥쳤으니 당연히 알력이 생기겠죠. 네. 근데 하지만 거제 분들은 땅을 내주고 미역을 나눠주면서 또 입던 옷을 건네면서 피난민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가운데 뭐 모진 놈이 있었겠죠. 아이, 네, 근데 네. 하지만 물론, 네. 대다수 피난민들은 저희 아버지 비롯해서 이 거제 3대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한 예가 있는 게 2010년 7월 5일에 네. 거제도의 어떤 이룬 면 사무소에 네. 난데없이 수건 한 박스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요? 수건 한 박스가. 예. 근데 수건과 함께 보내온 편지에는 발신자의 이제 그 편지였습니다. 예. 이제 어떤 사연인가 하면 나의 고의가 된 형제였어요. 네. 고의가 또 넘거나 한 사람도 형제인데 6.25 때 13살, 10살. 근데 이 형제는 이제 부모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예. 피난선도 그냥 막 태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 한 가족이 일부는 여기 타고 일부는 여기 타고. 아, 네. 근데 사실 그러면서 이른바 이상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순화가 구세라 금순이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같이 피난을 하긴 했는데 네. 따로 그냥 떨어져 있어갖고 여기도 뭐 입에 태우고 저배에 태우기도 하고 입에는 저 제주도 가고 입에는 부산 가고 하면서 많은 가족이 생겨요. 이상가족 생깁니다. 이상가족들이. 남북 간의 이산가족뿐 아니라 예, 예. 남남에서 그러니까 피난 와서도- 나오다가 갈라진 거죠. 아, 세상에. 그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그랬군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거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다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물이었거든요. 다리가 올라가는 네, 아주 네. 이 개폐교로서. 네. 그러니까 다 거기를 얘기했던 거죠. 헤어지면 거기서 보자. 거기 보자. 네. 예. 근데 이제 이 애들 형제도 부모가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우울하다가 이제 여기 떨어진 겁니다. 거제도에. 네. 근데 이제 그 면 사무소 앞에서 이제 그 배를 움켜쥐고 이제 막 그냥 구걸하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면 한 사무 직원이 온 거예요. 거제도 예, 그 이룬 면 사무소. 일운면. 예, 네, 예. 네. 함경도 소년과 네. 어떤 이 경상도 아저씨가 만난 거죠. 네. 너 그 비난 왔자. 아버지 어디 계시노? 음. 그러니까 그때 그랬겠죠 이제 뭐 같이 아이 왔습니다. 음.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랬겠죠. 그 상당히 리얼하시네요. 저는 둘 다 할 줄 아니까. 아, 네. 밥들은 먹었나? 그때 가야어랑 지금 좀 고구려랑 같이 하시는군요. 네. 근데 동생이 이제 울기 시작했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밥 더 이상 먹었냐? 뭐 답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밥 먹었냐고 공무원이 물어보니까.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500환을 줬대요. 네. 야, 이거 뭐 죽이야 사먹고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너 부모 오실 때까지 동생을 잘 건서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500환의 은혜를 네. 형제가 평생 못 잊은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죽기 전에 네. 그러니까 고의연을 했던 것 같아요. 고희연. 했던 네. 것 같은데 은혜 갚기 위해서 수건 30장을 네. 면 사무소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공무원이지만은 네. 그분한테 보낸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가 그러니까 당신의 500환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그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이름까지 박았어요. 수건에. 아무개 형제 그래가지고. 예, 지금 뭐 블로그에는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예, 예. 저처럼 병자 돌림이군요. 그리고 2010년 7월 2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60년 만에 그렇죠. 60년 만에 갚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전쟁이란 거는 6.25라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갖다가 이렇게 병같이 흔들어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네. 이 동서남북의 한국 사람들 다 섞어놨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든 고향을 떠나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그 당시에 함경도 뭐 청진 사람들한테 거제도란 게 어디 있는 섬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생긴 뭐 음식도 예. 북에서는 메밀로 해갖고 냉면을 예, 예. 국수를 말아 먹는데 여기서는 메밀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신 원조로 무상으로 이렇게 무상 원조 온 밀가루 있으니까 밀가루 가지고 대강 이렇게 흉내내 갖고 냉면 비슷하게 밀면을 말아 먹는다던가. 그렇죠. 네. 그리고 부산이라는 데 자체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땅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밀려드는 피난민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산을 다 깎아갖고 깎았죠. 지금 그런 동네 중에 하나인 감천동이던가요? 문화마을이요. 네, 문화마을이라고 지금 뭐 거창하게 나옵니다만 거기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으려고 다닥다닥 집을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였죠. 네. 그러니까 들어왔더니 전쟁 중인 나라에 스카이라인이 있네 라고 했는데 스카이라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고만고만한 규모로 작은 집들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예, 예. 보통으로 이제 달동네라고 하죠. 그런 데를.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 저 색칠도 하고 뭐 꾸미면서 문화 마을을 합니다만 이거는 아픈 현대사가 그렇죠. 숨어 있는. 그러니까 그 거제도만 해도 인구 10만 섬에 네. 15만이 왔었고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인구 뭐 당시 20만도 안 되던 섬에 한 몇십만 명이 왔죠.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또 이제 또 다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가는 12열차에 머무시던 네. 젊은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랬군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했고. 이야기. 예.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그 피난민들, 거제에 내린 피난민들은 네. 정말 그 거제 사람들의 은혜와 이심을 잊지 못했고 네. 은덕비도 세워서 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흥남 철수는 6.25라는 피비린내난 전쟁의 잔혹한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네. 피어났던 정말 인도주의의 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미군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빅토리 메디스 호의 네. 기적, 그리고 또 수만 명의 자기 섬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먹여 살렸던 네. 이 거제 도민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훈훈하고 따뜻한, 정말 우리 그 당시에 1950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곁다리로 바로 사령관이었던 아몬드 소장의 고문 현봉학 선생, 예.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군단장이었던, 예. 그러나 그 후에 비행기 사고로 그렇습니다. 예, 전사를 한 김백일 장군, 이 두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예. 저는 생각하는 게 김백일 장군 같은 경우도 이제 친일파로 네. 이제 어떤 이 간도 특설대의 전력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건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하고 이제 네. 또한 동시에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 공적이 있다면 네. 그걸 갖다가 이것 때문에 뭐 덮을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이게 그 김백일 장군의 동상 등등 문제로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친일파 동상을 세울 수는 없다는 논리가 있었고요. 뭐 백선엽 지금 뭐 원수 추대하고 그렇습니다만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서 엄정하게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그러니까 백선엽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는 그 사람의 공만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그렇죠. 다른 것을 파헤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문제죠, 오히려. 예, 찔리는 거니까요. 네.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면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흥남 철수를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 집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하시죠. 예. 여태까지 정사를 얘기했으니까 예. 음악을 하나 듣고 와서 예. 우리 야사를.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성악과 출신이고요. 또 유학도 한 당대 엘리트이자 멋쟁이 신사였습니다. 이분이 취입하고 부르고 국민가요가 되어버린 굿세어라 금수나. 오늘 버전은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영미의 흥남부대의 금수이는 어디로 갔을까? 예, 그 시그널 버전으로 오늘은 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시죠. 아, 참, 현인 선생의 이 노래. 역시 트로트라는 것은 인생을 좀 알아야지만, 예,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현인 선생 고향이 영도입니다. 아, 예. 부산 영도고, 그렇군요. 이 노래도 되게 사연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되게 이 작사가 강사랑이라는 사람이 피난민들의 행렬을 보고 이제 이 가사를 지었대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친구가 주니까 바로 작곡을 했고. 네, 그러니까 박시춘 선생. 예, 하루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아, 천재시죠. 예.
근데 이 노래가 원래는 시중에 못 나올 뻔했어요. 왜요? 그 작사가 강사랑 씨의 인척 처남인가가 네. 그 여순 사태, 여순 반란, 여순 항쟁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 사건의 네. 주역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빨갱이 친척이 만든 노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 하면 호통을 친 겁니다. 네. 근데 다행히 그 양반이 전출을 가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노래가 레코드로 찍어내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역시 현인 선생이 불렀고요. 예, 그렇군요. 예, 영도 출신의 그런 분이시군요. 네, 세상에. 박시춘이 작곡하고 친구인 예. 강사랑이 작사를 했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 또 인연 문제가 있어갖고, 못 나올 뻔했었죠. 아, 근데 그- 사실 네. 그 3절 같은 경우는 참 노래가 정말 특히나 피난민들은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절이, 네. 금수나 굳세요 다오 남북 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이러는데 참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겠군요. 피난민들이 물론 약간의 3절과 약간의 관제 성격을 있긴 네, 있습니다만.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노래란 그런 게 이를테면 현인 선생이 지은 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같은 경우도 네, 관제 가요지만 네. 또 심지어 또 관에서 금지할 만큼 그러니까 노래가 너무 이게 너무 감성- 처량하다 아. 너무 감성적이다 네 모습이 꽃같이 별같이 네. 뭐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진들이 너무 이 사기를 떨어뜨린다 네. 이런 식이야. 하지만 가장 인기 높았던 노래인 것처럼 그렇군요. 또 그 생명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여기서 야사. 예, 야사를. 저희 아버님도 이 노래 참 좋아하셨거든요. 네. 저도 처음 배운 뽕짝이 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예, 예.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오죽하셨겠어요. 예. 예. 그 아버님은 이제 흥남부두 그러니까 고향이 원래 만주시고 예. 그 당시 전쟁 때는 함경도에 계셨습니다. 네. 함경도 홍원, 홍원. 함경남도 홍원에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얘기를 언젠가 제가 성묘 갔다 오다가 예.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올 때 4학년이었습니다. 인민학교 4학년. 와, 그럼 10살 뭐 그리고 11살 11살. 때였죠? 예.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조부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이른바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은. 아, 그렇겠네요. 예, 진짜 예. 북한 정권으로서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를테면 평생 교사란 직업을 안 좋아하셨어요. 저한테도 뭐 교사 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왜냐하면은 왜요? 어렸을 때 교사들한테 너무나 많은 박해받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월요일만 되면 월요일만 되면. 불러서 음. 나가야 되는 거죠. 전교 앞에 나가서 나는 이민의 앞편을 먹었습니다. 교회 갔다 왔다고. 목사 아들이라고 예, 교회 예. 갔다 왔다고 불러내서 자비판을 강제로 시킨 시키고. 거군요. 야. 완전 반동 취급하고. 야.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은 뭐 지금 연배도 생각하면 눈에서 열이 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좀 당하고 하셨죠. 네. 전쟁이 나고 한동안 조용했다 그래요. 근데 두 달 지나니까 네. 갑자기 비행기 날라오고 네. 폭격을 하고. 근데 처음 이제 아버님 하시는 얘기가 훈련 받을 때는 다들 책상 밑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 정말 비행기가 뜨니까 네. 다들 지하실 도망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아이고, 어쨌건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님은 함경남도 홍원이라는 데 계셨고 네. 그 홍원교회 이제 목사님이셨고요. 제가 조부님은. 할아버지께서. 예.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함경도 쪽은 되게 좀 이 기독 반공세가 강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도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함흥 반공 의거라 보기도 하고 폭동이기도 하는데 어떤 그렇게 반공 항쟁들이 벌어진 곳이었고 또 신의주만 한 게 아니었어요. 예, 신의주도 네. 있고 함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좀 이북 기질도 있고 해서 네. 되게 북한도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치하기가. 근데 어쨌건 북한의 북한 그 정권들도 예, 되게 내부 저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 그 함경남도 예. 이쪽은 이제 함경남도 함경북도가 모두 고원이 많아갖고 그렇죠.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많이 발달하고 산업화도 이루어졌는데 흥남이나 함흥 이런 데는 그 일제시대부터 상당히 큰 데였고 개화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그 자본가들도 있었을 테고 예. 그냥 통치하기 쉬웠겠어요. 그렇죠. 기질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건 이영도라는 청년인데 이영도.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학생운동 하다가 그러니까 음. 방공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숨어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는 청년이었다고 해요. 예. 그 당시 우리 아버지 키는 참 작은데 눈이 쫙 찢어지고 되게 강단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예.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이른바 그 교회 청년을 주도해가지고 방공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지만 그냥 뭐 그러니까 계셨고 이 이영도라는 사람이 주동을 해서 이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그걸 버린 거죠. 근데 이 폐잔병들이라는 게 이제 그렇답니다. 그 장작개비 들고 와가지고 네. 쿡 뜨면서 손들어 그러니까 다 손들라는 거죠. 아. 이미 기가 꺾여 있었다는 네.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양쪽 다 이제 악이 받쳐 있었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랬고, 네. 이쪽도 이제 그는 어쨌건 이제 무기를 뺐고 이제 그렇게 이른바 기독교 빨치산이 된 거죠. 아, 네네네네. 근데 게릴라? 이제 네. 그렇게 싸우다가 정도하다가 이제 갑자기 한 명이 달려옵니다. 뭐라고요? 이제 인민군이 때려온다. 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1950년 가을 그렇죠. 이쯤 얘기인가요? 가을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 국군이 북진할 때니까 북진할 한 때쯤. 10월쯤 됐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북한 정권이 그러니까 북한 정권 사실은 김일성 주석 집안도 사실은 기독교계가 많습니다. 예, 그 뭐 어머니가 강반석이죠. 베드로. 예, 베드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친 쪽도 기독교계하고 되게 친숙했고 그리고 또 외삼촌 강양옥도 목사였고 그리고 뭐 그 김일성의 자서전도 예, 보면은 어렸을 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렇죠. 분이 이제 손정도 예. 목사. 그렇죠. 네. 아니 또 사실 그 김정일 그 위원장도 황장엽 씨가 넘어왔을 때 네. 그런 표현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이런 유다 같은 놈. 아. 그러니까 그 집안 내력도 좀 있다는 거죠. 어쨌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해방공간서 기독교는 엄청나게 반공적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사이가 안 좋고 실제로 저희 할아버님 친구분도 많이 돌아가셨대요. 잡혀가셨고 아. 돌아가서 못 돌아오시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났고 또 이제 또 이른바 또 반공 그 봉기를 했고. 네. 근데 갑자기 인민군 대부대가 온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기억할 때는 이제 전부 다 총 하나씩 들고 삥 둘러가지고는 그랬대요.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기요 하면서 정말 그때 저희 아버님 얘기로는 그 먼 훗날에 이제 커서 그 영화를 봤었대요. 새벽의 7인을 봤는데 딱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예, 이 나치에 저항하는 이제 체코 특공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총독을 살해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예, 그렇죠. 마지막에 성당 같은 지하실에서 이제 서로 들어차면서 죽이는. 7명이 다 죽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보면서 네. 옛날 그 모습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아. 이제 우리 죽으니까. 우리 근데-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 예.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달려 나갔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또 한 명이 또 뛰어들어요. 네. 한 명이 뛰어들었는데 그게 외침이 그거였답니다. 뭐야? 국군이요! 국군이요! 아, 이민군이 아니었다 이거구나. 예. 그러니까 인민군이 아니었던 건데 문제는 또 우리 아버지 놀란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당 놀란 거는 이 보통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벌써 그 우리 아버님이 참 고마워했던 당원 아들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당 간부 아들이 있었는데 네. 그 당 간부 아들이 이제 이를테면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막 그거 시키면 이제 손 들고 그거 이제 그만합시다. 이러면 이제 봐주고 뭐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 간부의 아들은 손 못 대는 그 말 듣는 거죠 선생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선생님이다 하더라도 예.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요? 예, 라고 예, 하면서 예. 목사 아들이라도 예. 아, 그랬군요. 그럼 이제 그 친구는 되게 비참하게 피난 올라갔고 북으로. 아,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딱 국군이 왔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친공도 아니고 그냥 보통 마을 사람들이 네네. 대체 어디서 찾았는지 다 태극기를 들고 아.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떤 뭐 자유를 그리워했다기보다는 그냥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생존 본능이네요. 그러니까 꼽을 쳐놨다가 다 들고 나와서는 그걸 부르더란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분명히 인공기랑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랬을 그러니까 한국도 왜 옛날에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가 들어오면은 막 어느 부대인가 보고 인공기 들기도 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때 잘못 들고 했겠죠. 나오면 그 길로 그냥 황천길 네. 가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아버님 하시는 말씀은 이제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했는데 딱 그 국군이요 한마디에 지옥이 천국이 된 거예요. 아, 세상에.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국군이 트럭 타고 들어오는데 정말 천군 따로 없더랍니다. 네. 그 어떤 이 이남 말투, 네. 이남 말투리 그렇게 반가웠고. 네. 근데 이제 참 그때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참 가슴 아팠던 게 놀랬답니다. 국군을 보고. 왜요? 뿔이 없어서. 아. 정말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희가 옛날에 그 북한 인민군을 갖다가 뿔났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희가 당시 이제 그 북한 이제 선생님들도 이 남반부 군대를 갖다가 승냥이 때로 이렇게 막 가르쳤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어쩌건 이제 그 뿔은 없는 예. 군대가 다시 이제 그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랑 똑같구나라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그 벼랑간 방공 유격대 대빵이 돼버린 거예요, 이른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했으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홍원 경찰서장이 쓴 책상이 네. 딱 오더랍니다. 오. 무슨 직함 하나 주고 네. 홍원 지역 무슨 뭐 자치 뭐 주면서. 네, 네, 네. 근데 우리 할아버님은 뭐 그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뭐 어쩌건 또 이제 그 추대를 하니까 네, 네. 그냥 앉아 계셨죠. 근데 학교에 갔대요. 네. 가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이제 살랑살랑하면서 하더라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렇군요. 세상이 예. 바뀌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어떤 뭐 그 편견을 가지신 거죠. 아이 교사들 할 거 아니구나 하는 거 했던 것 같아요. 교사라는 게 이런 비굴한 면이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게 된 거죠. 편견을. 예. 네. 물론 그 편견이신데. 네. 어쨌건 이제 그렇게 세상이 바뀐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길지 않았죠. 다시 대포 소리가 가까워진 겁니다. 네. 중공군이 온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하루 이제 수업을 받는데 네. 갑자기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답니다. 네.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왜? 그냥 나와라. 나 뛰어갔는데 그게 흥남 가는 마지막 열차였답니다. 홍원에서 근데, 출발하는. 그래서 네. 이제 갔는데 가니까 그때는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10만 명이 모여서 그냥 네. 막 울부짖으면서. 네. 그러니까 참 다 오는데 배는 안 태워주고 네, 예. 아픈 바다고 아, 배에 매달리면 헌병이 떨어뜨리고 헌병이 많이 때려요? 죽었대. 예, 그러니까 배가 못 태우게 돼 있으니까 피난민을. 그러니까 매달리면 때리고 그냥 다 발만 동동 구르면서 있다는 거죠. 한국 헌병들이 국군 헌병이 예. 피난민을 때려요. 예, 그때 많이 죽었대 그렇게 해서. 떨어져 갖고 예. 매달려 있다가 예. 세상에. 근데 이제 정말 그때 이 홍해 바다 앞에 유대인 같이 다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님은 본의 아니게 방공 유역대 수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계 가족은 태울 수 있게 됐나 봐요. 네, 이 근데 사람 할아버지가 놔둬주니까. 또 이상한 네. 고집 부리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애들을 안 죽일 테니 네. 여기 있으면 반드시 죽을 사람들을 태우겠다. 그래가지고 동료들 태운 거예요. 동료들. 목사를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장손 큰아버지 타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할머니하고 남은 거예요. 부들. 세상에. 자기 아내랑 예. 애들은 일단 다시 올라오겠지. 그 당시에 그런 정성이 많았어요. 전쟁이 바뀌면 또 올라오겠지라는 정서가.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 당신 평생 그렇게 운 적이 없다고 해요. 정말로 암담한 거죠. 아버지는 가버리고. 절망적이었겠군요. 예. 근데 그때 이제 한국 장교가 네. 봤대요. 왜 울고 있냐. 아는 사람이었나 예. 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 욕을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이제 조처를 취해줘서 딴배를 타신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또 도저히 안 돼서 내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흥남시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러다가. 못 찾고 돌아온 거죠. 근데 울다가 있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 한 명이 그 목사님 가지고 저기 타는 거 봤습니다. 된 거예요. 그랬군요. 예, 다 그 배를 탔어요, 할아버지는. 예. 근데 저희 큰아버지만 딴 배에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못 만났어요. 나중에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영도다리에서? 예,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사실 아까 한 얘기가 똑같고요. 네. 그 피난민들 배 타고 온 건데 저희 아버님도 이제 거제에 오셨어요. 네. 이제 거제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익환 목사님 부친이 계셨는데 이게 문재림 목사라는 그 계신데 네, 문재림 목사님. 예, 그분이 저희 조부님하고 친구셨어요. 아, 절친한. 네. 그래서 그 문동환 목사하고 저희 둘째 큰아버지하고 또 잘 아시는 분이고 그렇군요. 또 그 문동환 목사 밑에 하나 또 계신데 이분이 같이 이제 거제도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좀 뭐랄까 농담을 잘하고 네. 그런 어떤 끼가 있는 분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놀러 갔답니다. 네. 소풍 가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그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딱 깍지를 끼고서는 저에게 복을 주시려면 한복 하나 주시옵고 제게 벌을 주시려면은 양복 한 벌을 주시옵고. 재밌는 분이군요. 근데 막 웃는 가운데 네. 갑자기 찬송가 불렀습니다. 네. 찬송가 가사가 그거였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찬송가인데 이걸 바꿔 부른 거예요. 내 평생의 찰떡, 내 평생의 찰떡, 찰떡에 기름을 발라서 한 조각 먹기를 원하네 부른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처음에 웃다가 나중엔 사무치게 같이 부르다가 결국 우셨대요. 아이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찰떡 기름을 팍 발라가지고 한 조각 먹는 게 너무너무 아른거려서 네. 나중에는 굶어서 배고픈 건지 웃다가 배가 아픈 건지 네. 울어서 힘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죠. 너희들은 모른다. 정말로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전쟁을 겪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세대들의 어떤 그런 완고함을 갖다가 네. 그냥 저희가 좀 안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안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이 그건 당신 얘기고 뭐 해봐야 그거는 정말로 그분들한테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경험 어떻게 우리가 녹이고 또 우리의 교훈 삼아서 이제 나갈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겠지만 그분들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어때요 크리스마스 때. 알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 주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혹독한 겨울에 죽음과 삶이 경계에서 결국 살아내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 예. 정사와 야사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덕분에 저도 참 많이 웃으면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강산의 라구요. 이분도 거제도 출신이고요. 이분도 피난민의 후손입니다. 라구요 들으면서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